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홈페이지 도서 요약과정 도봉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제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 생각 많이 하셨죠? 과제하느라고. 네,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는 그 변화에 맞는 수단이 제공돼야 되고 그 수단은 다시 자원이 제공돼야 됩니다. 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자원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자원은 시간 자원, 공간 자원, 인간 자원, 그 다음에 기술, 지식 기술 자원 등이 필요하죠. 이거 하지 않고 뭔가를 변화를 꾀하는 분들은 이제 공짜 심리인데 공짜 심리라는 게 되는 게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치룰 건 치러야 됩니다. 단지 여기에 한 가지 효율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나이 한 50대신 분들은 어릴 때 공부에는 왕도 있다 없다 시작 없다. 우리 50대는 왕도 없다 했어요. 그냥 엉덩이로 부대껴라 뭐 이랬고요. 지금 왕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완전히 과거인이에요. 지금은 다 왕도가 있습니다. 즉 효율성이 있죠. 우리는 그걸 공학이라는 말로 씁니다. 교육공학.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그 분야를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러분과 나눌 이런 얘기들이 다 그렇게 얻어진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 도서 요약 과정에서 효율적인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쉐어링 타임에서 잠시 우리가 행복한 만남이라는 첫 출발을 했는데 행복이란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 아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불행해집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돈도 많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걸 우리는 최고의 멋진 상태라고 하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돈도 많고 부귀, 존경도 받고 뭐라고 그래요? 영화. 부귀 영화가 바로 그겁니다. 존경도 받았는데 아니 돈은 있는데 존경을 안 받았다. 그럼 이제 그 부자로서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죠. 존경은 받는데 돈이 없다. 그래도 그거는 좀 괜찮아요. 존경받는 사람은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왜? 항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나라 초기 카톨릭 신부들 들어왔을 때 그 신부들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너무 존경해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 1대1로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사랑하면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존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도 죽지만 존경 때문에도 죽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마지막 모습이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젊을 때 잘 몰랐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관계예요.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도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젊은 사람도 잘 몰라요. 이거를. 그냥 자기 전문성과 지식과 어떤 기술로만 성공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40대까지 잘 몰랐어요. 내 힘만 믿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위에서 의결을 해줘야 돼요. 정치에서 의결을 해주고 뭐 기업에서 의결을 다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결국 의결권을 내가 가져오는 건데 그 의결권이 나 혼자 다 의결 못하죠. 대통령 되면 몰라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법대로 하지. 결국 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곳곳에서 나를 위해서 의결을 해줘요. 의사결정을 해줍니다. 정말 큰 겁니다. 이게. 이거 깨달으면 철드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철든 거예요. 어쨌든 행복이란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를 잘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잘 알 때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더 행복한 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는 거죠. 어쨌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게 바로 행복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주잖아요. 10주 동안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앞에 나와서 다 인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다가 아래 사항을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것도 시간 좀 아낍시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요것만 적어 놓으세요. 네, 이름, 나이, 요걸 그냥 카톡에 넣어 놓을게요. 그럼 되겠죠. 카톡에 넣을 테니까 이걸 보고 시간을 아낍시다. 네, 제가 이쪽에다 넣어 놓으면 이따가 담당자가 그쪽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 좀 알고 싶어요. 왜냐면 실수를 많이 해. 어린 애인 줄 알고 함부로 했더니 나이가 40대래. 막 그런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이 밝히고 솔직히 형님하고 까놓고 해야지. 이게 몇 살인지 이거 도대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요즘 안 그렇던가요? 정말 실수를 많이 해요. 막 10대 후반 저기도 난 중학생인 줄 알았어 지난데. 그래서 얼마나 실수할 뻔했어요? 그래서 나이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 그냥 형님하고 그렇게 가면서 갑시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 좀 밝혀서 주시고 서로 지원 가능한 전문성은 우리 10주 지나면요 정말 아주 끈끈한 이 커뮤니티가 됩니다. 왜? 서로를 아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너 이런 거 어려울 때 내가 이거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꼭 해보고 싶은 일. 이거 한두 가지 하나만 적는 게 아니고 해보고 싶은 걸 많이 있잖아요. 해보고 싶으면 쭉 적으시면 이때 이제 이런 거죠. 적었더니 여기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야 그거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저는요 교육을 오래 해왔는데 정말 슬픈 때가 언제냐면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하고 어른들도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그게 숨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손들어서 발표를 하니까 틀렸어. 그러면 비웃음이 코웃음이 무시가 얼굴 전체에 퍼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좀 잘해. 그러면 재수없다는 인상이 또 온몸에 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업이 되겠어요? 정말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 조선일보에 나온 그 기사가 그거예요. 학생들이 발표 한번 했다가 친구들이 막 비웃는 모습 그 다음부터 절대로 손을 안 대는 거죠. 재수없다는 소리 한번 들으니까 누가 손을 들겠어요? 그 반은 무슨 반이에요? 침묵의 반. 저는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는 행복한 공간이 탄생해야 됩니다. 전 그거 아니면 저는 솔직히 돈 벌고 이런 뜻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저는 그냥 포기합니다. 그 일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왜? 제가 목표가 결과니까. 좋은 결과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일을 하나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10주 동안 나머지 9주 동안 정말 행복한 교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뭔가 그림을 한 장을 그려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어떤 사람들 울더라고요. 진짜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울어요. 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너무 행복한 느낌 있죠. 그 상황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어떤 사람이 틀리니까 잘한 애가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잘하니까 못하는 애가 얼른 가서 나 좀 가르쳐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가르쳐주는 거야. 좀 기다려, 내가 이따가 좀 도와줄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자, 지금부터 그 교실을 한번 만들 텐데요. 30분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 갈 텐데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좀 말로만 진행할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존 가트너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감성 코칭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이분이 참 재미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였냐면 이혼에 대한 연구였어요. 이혼,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관계가 가장 악화된 게 이별입니다. 예, 이별보다 나쁜 건 이제 죽이고 막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게 서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제일 갈라지기 어려운 관계가 어디예요? 부부지요. 예. 부부가 제일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은 헤어지는 개념이 별로 없죠. 아주 지독한 경우 아니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극히 드물죠. 네, 극히 드물고 아주 왼수 같은 짓을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 하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부부들은 진짜 잘 갈라집니다. 진짜 갈라지기 어렵지만 갈라져요. 우리나라에 지금 40%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프랑스 같은 데 60%, 50, 60% 됩니다. 아예 그냥 이혼을 법적 권장상 싸우지 말고 갈라져라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다 체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예 프랑스는 결혼이 아닌 결혼 전 단계, 계약 관계 있죠. 계약 관계를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결혼이 40%고 계약이 60%예요. 결혼보다 계약이 더 많아 지금. 왜? 결혼해갖고 이혼하는 게 더 힘드니까 그냥 계약으로 살다가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난다는 거죠. 그걸 법적으로 다 보장을 해요.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 살아도 아이 낳으면 부부 같은 동일한 대우를 받아요. 벌써 그런 상황을 인정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존 가트너 박사가 이혼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뭐 빵빵 잘 나가죠. 이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혼을 당한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친구 교수가 또 이혼 당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혼을 왜 당했지 우리가? 그래서 그걸 파헤치다가 결국 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공학 박사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죠. 자, 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가 이혼하는 거를 원인을 찾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연구하려면. 부부가 이혼한 거를 내가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원인을.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면? 예, 이혼한 사람 다 모아갖고 다 이제 리서치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수백 쌍, 진짜 천여 쌍 가까이 돼요. 그 많은 이혼한 사람을 찾아서 원인을 다 찾아서 적었어요. 그리고 통계를 냈더니 1위에서 10위까지 나온 거야. 아, 이 정도면 이제 확실하죠. 그래서 1위에서 10위까지 나왔으면 이제 학문이란 이런 겁니다. 통계가 나왔으면, 즉 원인이 나왔으면 거꾸로 적용해도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10위가 나왔으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런 태도가 있으면 이 사람 무조건 이혼하게 돼 있어. 그래야 과학이야. 근데 이혼한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결혼한 사람한테 적용했더니 안 맞아. 그럼 이게 틀린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냈더니 대부분 다가 첫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부부간의 그 외도, 그 다음에 성격의 차이, 그 다음에 뭐 가족의 뭐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신혼 부부들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이런 태도가 이런 상황이 있는지. 이런 상황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틀림없이 이혼할 거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이혼한 거야. 네, 몇 년 걸리겠어요. 그거 기다려야 되잖아. 결혼하고 기다려야 돼. 5년, 10년 기다려야 이거 이혼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야 이혼한 사람을 보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맞춰보는데 5년, 10년을 기다려도 허탕친 거지. 그래 이제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다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예? 그러니까 원인을 어떻게 찾냐 이거지. 자기 자신의 원인은 자기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럴 때 원인을 어떻게 찾죠? 학문적 접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가설을 세웠다면 가설을 입증해야 되는데 가설을 세우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관찰밖에 없죠, 이제. 예, 처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몰라, 이제. 이혼한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다 이제
각자의 개인적 사고였지. 그 사람이 말한 경제력의 문제는 원인의 원인일 뿐이었어. 더 깊은 원인이 있었던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관찰 방법밖에 없죠. 이제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관찰밖에 없어요. 어떻게 관찰해야 돼요? 결혼 이제 막 한 사람들 데려다가 백상을 기숙사에다 집어넣고 한 달간 양해를 구하고 결혼해서 첫날부터 한 달간을 전부 카메라로 다 찍는 거예요. CCTV로. 네. 몰라. 누가 이혼할지 아무도 몰라 이제 지금은. 자, 그럼 CCTV 다 찍어놓고 한 달 후에 몰라 아무도. 이제 나가라고 하고 기다리는 거지 이제. 이혼할 사람은. 이혼한 사람을 찾아야지. 백상 했으니까 백상 중에 이제 뭐 30%는 이혼할 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이제 5년, 10년 막 걸려쳐서 이제 이혼한 사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 그 이혼한 사람의 그 비디오. 도대체 결혼하기 전에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비디오를 이제 정밀 분석을 하는 거야. 한 카트씩. 도대체 뭐 두 사람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부분 다 대면 상태죠. 두 번째는 남 몰래 하는 행동. 뭐 이런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행동을 분석하면 두 사람의 대면 관계에서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요. 바로 이혼한 사람과 이혼하지 않는 사람 간에는 아주 작은 결혼 시에 아주 작은 어떤 미묘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작아서 결혼 시에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 습관들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뭐였을까요? 네? 듣지 않는 거요. 듣지 않는 거 또 있어요. 예. 항목 하나씩 맞아요. 또 여기 예, 너 탓을 하는 거. 또 이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용서하지 못하는 또. 잠깐 모르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네, 지금 그런 지금 말한 것들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통 털어서 무시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지금 안 듣는 게 뭐죠? 무시지, 그쵸? 예, 조금 잘못하면 비난, 핀잔. 네, 비난. 근데 결혼 시에는 그렇게 안 하지. 얼굴이 찡그러져 이렇게. 상대방이 뭐 잘못할 때 잠깐 눈가가 살짝 올라간다, 입이 살짝, 그럼 얼른 돌아와 다시.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리가 없지.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요. 사람은. 무시라는 것은 무시가 만들어낸 최악의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을 이퀄 심리학에서는 자살 감정이라고 해요. 수치심의, 그러니까 인간 감정의 최악의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 단계의 극점에 가면 다 자살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혼한 사람들 표정 속에 아주 짧은 순간 0.01초 순간의 표정이 무시하는 순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도 인지하고 빨리 바꿔. 이렇게. 정말 신기한 현상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2달 지나면 어때요? 이제 이 기간이 길어져.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대놓고 해. 맞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 관계들 다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천금을 준다 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그래요?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핑계치고 나오는 게 무시당했을 때의 태도예요. 이거를 발견하고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자기가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였잖아. 얼마나 잘 무시했겠어.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을 작은 비난, 작은 핀잔, 작은 눈 맞추지 않음 등등의 이런 무시 행동이 결국은 상대방은 그걸 느껴 못 느껴요. 다 느껴요, 다. 네, 다 느낍니다. 근데 애매하게 너무 작아서 말하기도 그래, 치사해서. 그죠? 너무 작아서 치사해서 말하기도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관계를 분열시키는 거죠. 이걸 발견하고 이 원리가 맞는지 역으로 이제 다시 실증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한 내용을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제 대보았죠. 그 다음에 이혼하려고 법정에 찾아온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내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당신이 만약 원한다면 이것을 당신한테 적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학문적으로 점검하고 싶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혼할 거. 데려왔는데 놀랍게도 78%가 이혼해서 다시 그 원상태로 이혼을 포기하고 결혼 상태를 유지했어요. 대단하죠? 30년 동안 얻어낸 결론입니다. 근데 사실요, 지금 이 연구 결과를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빌 게이츠라든지 초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다 이걸 가르쳐. 왜?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끼리 살다가도 갈라지면 그 아까운 인재를 잃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갈라지고 별거하고 떠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누가 나 무시하면 평생 같이 살 거면 싸우지만 안 살 거면 안 봐버리지. 그게 이별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전 세계에 확산되는데 최근까지 이제 감정 코치미라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 발견했느냐? 사실 존 가트너 박사 이야기는 후에 저는 알았고요. 사실은 모든 경전에 다 있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재미난 여러분을 평가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인격이 뛰어나다, 인성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사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매사에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무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항상 너그러운 거예요. 무시하지 않지 그러니까. 자, 근데 매사에 너그럽다는 말의 제일 어려운 대목이 어디예요? 매사. 그렇죠? 아니 나도 너그러워. 그렇지만 매사는 안 된다고. 자, 그럼 매사에서 가장 힘든 단계가 어딘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힘들까요? 매사에 너그럽게 힘든 대상. 가족. 그렇죠? 또 예, 그냥 가족이라고 말하면 아닌 사람도 있거든. 예. 예? 부정적인 사람. 또 이 단어를 쓰면 그냥 누구나 다 느끼는 한 단어가 있어. 이런 관계. 예? 뭐 간단하지 않아요? 나에게 지독한 손해나 아픔을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강하게 말해서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지독한 왼수를 떠올려 보세요. 얼굴부터 그냥 그 사람 얼굴 보는 순간 웃을 수 있는 사람 못 웃어요. 그럼 잘 봅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남을 무시 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왼수 대하듯이 하면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 왼수를 대한다는 건 여러분이 순식간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야. 왼수를 볼 때마다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의 모습은 왼수를 보자마자 계속 무시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만약 그 행동을 보통 처음 만난 사람한테 했다면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이게 이 세상에 가장 무시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장애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왼수예요. 왜? 그래서 경전들은 다 이렇게 말하죠. 왼수를 사랑하라. 정말 괴로운 이야기. 예. 경전에서는 이런 거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명령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그죠?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고 말하는 순간 넌 지옥 불에 간다. 이렇게 말해요. 바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무시잖아요. 예. 여성을 뭐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품으면 무시죠. 네. 전부 하나하나 행동이 다 무시적 행동에 대해서 거의 지옥불로 막불로 붙여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게 바로 무시예요. 저는 사실 고전과 경전들을 많이 읽으면서 존 가트너 박사에게는 이제 몇 년 전에 읽었고 나머지는 저는 사실 경전이나 이런 데서 더 먼저 발견했어요.
아,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남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불행하게 사는 길이죠. 여러분, 남을 무시하려면 내가 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요. 예, 편해서 남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웃으면서 무시해볼래요? 기분 너무 좋아. 예. 근데 진짜로 남을 무시해봐. 기분이 상하죠, 나도. 결국 무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바로 행위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사람들이 이걸 다 인식을 못하느냐? 너무 미묘하고 조그맣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 혹시 저를 이제 10주 동안 지켜보세요. 아주 작은 행위에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기 쉬울 상황이겠다라고 싶을 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막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스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네, 스스로를 막 그 채찍질 하듯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요. 왜? 너무 저는 거기서 경전이나 고전들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건 정말 인간이 세상에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이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존 가트너 박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확실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를 한다는 것은 첫째로 내가 무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요, 헤어지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계속 놔두면 서로 우리 왜 이러지 우리? 왜 우리 이렇게 관계가 나빠져 있지? 원인도 모르고 계속 나쁜 거야. 마지막에 이혼하면서도 왜 그때 이제 이유를 붙이니까 무시가 원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 이제? 드러난 것을 이유로 돼. 무시가 원인인 것을 못 느낀 사람들은 왜 너 이혼했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걔 가장 그럴듯한 자기 집안에서 가장 그럴듯한 뭐 외도였다 아니면은 경제력이었다 아니면 성격이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모든 밑바닥 기저에는 바로 무시가 서로 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시라는 것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내가 일단 무시를 하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받아줍니다. 더 이상 못 받을 상황이 되면 맞받아쳐요. 이게 이제 도전이에요. 도전하면 이쪽에서 받아주면 문제는 없는데 이쪽에서 또 더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현상이 분리예요. 대화의 분리. 이제 심지어는 공간 분리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계약의 분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 집안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나하고 관계를 끊을 사람은 남을 무시해라.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남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서 못해. 사실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받아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버릴 때 너희가 성령 해방죄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버려요. 굉장히 심해요. 창녀를 끌어안아줄 때 돌로 치려고 할 때 그죠? 죄 없는 사람 치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시의 최상이거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전부 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석가의 자비, 공자의 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위대한 성인들의 스승들의 경전들이 모두 다 거기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남을 무시했을 때 그들이 아픔을 느끼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 제가 꿈의학교 설립해서 이제 운영할 때 학생 하나가 좀 강한 애야. 좀 튼튼하고 좀 힘 있는 애야. 맨날 무시를 해. 막 피해를 당한 애들이 많아. 근데 얘는 무시를 받는다는 개념이 없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실험을 했어요. 걔가 잠깐 나간 사이에 친구들한테 야, 얘 내가 좀 교훈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 협업 좀 하자 해가지고 얘가 들어오면 내가 발표를 시킬 테니까 너는 10초 지나면 연필 떨어뜨려 놓고 죽으러 다녀. 너는 뒤 친구하고 얘기를 시작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다 짜 맞춰놨어. 저 발표 딱 시작하는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1분 넘어가니까 2분인가 넘어가니까 울어버리더라고. 그때 이 아이는 처음으로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거죠. 다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첫째 내가 남을 무시 안 해야 돼요. 두 번째 행복하고 싶다면요. 남이 나를 무시 못하게 해야 돼요. 남이 나를 무시하게 놔두는 것은 나도 결국에는 피해를 받아요. 여러분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계속해서 나빠져요. 결국엔 그 사람 싫다니까. 세상에 무시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대요?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의 무시를 놔두는 것마저도 내가 행복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주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이 10주 동안에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질문하면 답 안 하기로 유명하죠. 두 번째, 질문 안 하기로도 유명하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다 옆 사람 봐요. 둘이 있을 때는 절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둘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 안 생겨요. 근데 세 사람만 되면 바로 옆 사람 무식이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는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죠.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배려한다는 마음은 좋은 건데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우리의 인성의 기반이 바로 최악이 무시고 그럼 최상은 뭘까요? 네, 그렇죠. 존중이죠. 예, 최상이 존중이에요. 왜요? 바닥이 무시니까 그 반대는 존중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황금률이라는 말로 쓰죠. 온 세계가 아는 거.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프로세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남한테 욕먹을 꾸중들을 좀 남에게 정말 비난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각자 개인적으로. 자, 떠올리세요. 살아오면서 가장 비난받았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행동. 실제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돼. 예. 자, 떠올려나요? 하나씩만.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해봐요. 다 같이. 그 상황에 내가 비난받을 게 없는 그 상황이 막 온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때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자, 다 같이. 뭐죠? 시작.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그 상황에? 무슨 말 알겠죠?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잘못을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용서받고 싶어. 맞나요? 아니에요? 혹시 처벌 난 받아야 돼. 그만한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 또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뭘 원할까요? 시작. 그렇죠. 누가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모두가 그렇게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 그냥 말로 하죠. 자, 모두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무시받는다고. 자,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다 용서받기를 원해요. 난 너를 이해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
정말 눈물이 팍 쏟아지잖아요. 그 상황에 그런 말, 그 상황에서 그런 말 해준 사람이 그냥 누구라도 눈물이 그냥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을 해봅시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게 되지. 진짜로 이제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 무시가 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말은 없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 그때 이제 재미난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무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무시할까요? 내가 못하는 걸로 무시할까요? 시작. 그렇죠. 예, 내가 못하는 것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오줌 똥 못 가린 사람이야. 그죠? 왜요? 지금 똥 묻은 개가 지금 개 묻은 거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오줌 똥 못 가리는 거야, 얘는. 그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논제에서 빼버리고, 그렇다면 대부분 자기가 잘하는 걸로 남을 무시합니다. 남도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속 무시 모드로 갑시다. 자, 우리 너도 무시했으니까 나도 무시하겠어. 자, 우리 무시 모드로 갑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볼까요?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만 가지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행정하고 아는 사람이 있고, 전기 아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아는, 맞죠? 네. 수만 가지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중에 만 가지라고 하고, 그 중에 잘하는 건 몇 가지일까? 솔직히 서너 가지? 그쵸? 10손가락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나가 10손가락 잘하는 게 있어. 그래, 10손가락 잘하는 걸로 남을 무시하기로 하자고. 자, 나 10손가락이야. 10손가락 10가지 가지고 남을 막 무시해. 내가 무시면 얼마나 받아야 되죠? 시작. 9,990개. 여러분, 무시의 이런 법칙을 아셨어요? 여러분이 남을 무시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치명적인 죽음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잘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요, 악의심이 세요. 다른 것보다는. 그죠? 무조건 뭘 잡아야 돼. 유일하게 이 힘밖에 없어요. 근데 걔들이 가끔 이제 귀를 이렇게 만지다가, 우연히 만지다가 이렇게 당겼는데 아파. 아프면 힘이 더 들어가지. 더 힘을 주고 더 당기면서 계속 울어 막. 여기 이제 심리학자들에게 발견이 돼서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떻게 자기 귀를 자기가 당기냐.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래가 연구가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손, 자기 몸과 손과 의식이 일체가 안 됐을 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땡기면서 아프면서 울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액션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무시하게 해요, 안 해요? 아니, 여러분, 내가 무시를 당했으면 여러분도 당연히, 아니,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여러분도 당연히 무시하는 태도가 다가와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잘하는 10가지로 조금 무시를 하고 저 사람도 자꾸 잘하는 걸로 무시하고 그리고 9,900까지는 계속 무시를 받아. 이 어리석은 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그만합시다. 이건 아니지. 이건 몰라도 아까 아이가 지금 자기 휘 땡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지금 무시했으면 내가 지금 무시를 받고 있는 이것이 누군가가 무시를 했던 것의 반사적인 액션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지금 무시하고 서로 발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무시하는 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디서 배웠을까? 그쵸? 우린 또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 어른들. 언젠가는 누군가는 단절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제가 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옮겨서 이 문화가 정말 대한민국을 감사해요. 저는 교사 연수 때 이거를 훈련을 따로 시킵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훈련 프로그램인데, 예? 요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를 한 2시간 프로그램인데 인성 역량 개발하기 워크숍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똑같죠? 지금 삶에서 잘못한 상황 떠올리고, 그죠? 잘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바램은 맞죠? 용서 맞지 상황에서 무시받기, 무시 원리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예.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딱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 2시간 만에.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이걸 이제 배우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도 외회가 아닌 우리도 다 하나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야기를 풀어가죠. 이렇게 무시의 뿌리를 우리가 끊어야 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는 알겠죠? 내가 잘하는 거 한 가지로 무시한다는 게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죠. 자, 어떻게 받느냐? 나는 한 가지 무시해놓고요, 평생 동안 무시를 잘 받아. 그죠? 시간을 펼쳐놓고 봤을 때 이래서 무시받고 저래서 무시받고, 그 펼쳐놓은 그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내가 무시한 것보다 무시받는 게 더 많아요, 적어요? 많아. 훨씬 많아. 즉 10가지 무시하고 9,900개를 평생 동안 받는다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고치려면 바꿔야죠.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사람이 언제 행복해요? 존중받을 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존중할 때죠. 네, 존중받고 존중할 때. 이때 정말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그렇게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상대방도 분명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작은 차이를 우리가 극복해야 우리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서로 우리 무시 아예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나타났다. 내가 인지하면 빨리 고백을 해야 돼요. 나 방금 미안해. 나 일부 한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습관이 돼 있나 봐. 고백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인지를 못했을 때 우리끼리는 돼요. 만약에 밖에 나가서 그랬다간 맘 맞기 좋지. 너 지금 나 무시했지. 근데 우리끼리는 서로 방금 내가 너 무시했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방금 내가 무시를 느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진짜 무시를 했는데도 거짓말을 안 했다고 막 뻐긴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나가야 돼요. 유일하게 나가야 될 조건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여기서 그 사람이 나간 덕분에 여기가 진짜로 행복한 커뮤니티가 됐다. 그럼 이 영향은 그 사람 하나 나간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의 모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우리하고 헤어져야 될 사람은 바로 무시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앞으로 조심할게. 꼭 앞으로 얘기했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남은 10주 동안 그런 경험을 좀 하면서 누군가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쉬는 시간에 달려가서 살며시 도와주고, 그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펴보고,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우리가 무시와 존중이 왜 필요한지, 무시를 없애고 존중을 해야 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 내가 남을 정말 존중하려면, 내가 남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어떤 알미? 상대방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으로 꿍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간주하세요? 진짜 이제 우리가 서로 인정이 됐을 때 학생들은 자기의 성적 30점짜리, 20점짜리 다 고백해요.
다 고백해요. 진짜 놀랍죠?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끼리 서로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웃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갈 사람이에요. 네, 그거 딱 정확하게 합니다. 그거는. 네.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 너무너무 행복해하지. 그때 아이들이 우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애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정말 멋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행복한 교실, 행복한 커뮤니티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더 어디 있겠어요? 왜?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해주는 데는 가정밖에 없거든요. 좋은 가정. 좋은 가정. 이기적인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해. 네, 정말 행복한 가정은 그걸 해주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 안에서도 무시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걸 이해한 우리들끼리의 만남이 훨씬 더 멋있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체험하고 살까, 행복을 나의 삶의 것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것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로직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용서와 배려를 원한다. 다른 사람도 그런다. 우리는 무시받기를 원치 않는다.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늘 무시하고 있다. 근거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꼭 남을 무시한다. 나도 모르게. 그 결과로 우리는 9,990가지의 무시를 평생 동안 받고 산다. 이제 알았다면 우리 여기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나. 반대로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못한 것으로 상대방을 도움 주게 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와, 너 잘한다. 이 말 하고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 너 잘한다. 이거 뭐 하고, 나 좀 도와줘 하고, 어느 게 더 느낌이 좋아요? 그죠? 존중의 극치인 거예요. 너 잘한다. 이거는요,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야, 너 정말, 나 좀 도와줘. 예, 이거야말로 사람을 가장 위에 놓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준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권력인 겁니다. 너는 권력이 있는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존중하게 하고, 즉 나를 도와주게. 그러려면 내가 나를 낮춰야지. 나 도움 받을 게 있어 이래야지. 도울 거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런 무슨 도와줄 게 있겠어요. 즉 우리끼리는 서로 약점을 자유롭게 드러내야 됩니다. 강점을 자유롭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때도 저 기쁨으로 도와주는 거야. 이거 없을 때는 어떤 줄 눈치 보게 돼요. 내가 도와주고 또 괜히. 이런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사라져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 듣고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필요한 거죠? 예, 우리 안에 꼭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럼 우리 한번 오늘 이후로부터 그렇게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남은 주차 동안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귀를 잡아 당기는 이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자. 내가 하나 무시하기 시작하면 9,900가지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반대로 내가 남을 한 번 존중하면 9,900가지 존중이 내게 돌아오잖아요. 이 간단한 원리와 로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이날 이후로부터는 우리 그렇게 오늘의 감동을 꼭 글에 적고요. 이번 의견 쓰기에다가 정말 여러분 이 마음을 좀 남겨주세요. 서로 공유하게. 이번에 의견 쓰기 다 읽으셨죠? 다른 사람 거. 네, 저도 꼼꼼히 다 읽었어요. 여러분 의견 쓴 거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가야 될 미래다.
라고 정리하면서 이제 첫 시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날 오늘 이후로 이제 우리는 얼굴에 티가 안 나게 예, 얼굴에 티 안 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티도 없애야 돼요. 나 혼자만 알고 있잖아. 이것마저도 무시하는 마음이 내가 들었을 때 진짜 상대방한테 내가 방금 너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이 몸에 뱄나 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나아간다면 멋진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첫 시간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재미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들하고 그 다음에 요약했던 내용들 한번 검토해 보면서 여러분의 요약과 또 다른 요약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비교 분석 한번 하면서 다음 순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을 합시다. 8시입니다. 1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